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3일 정도 지나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이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해방된 날, 8월 15일 해방된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날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잊지 못할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날, 그러니까 1961년 어, 61년에 군사혁명이 일어났지요. 어, 제가 61년도 그러니까 3월 말께 내가 인천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입니다. 1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군사혁명이 일어난 것이 61년도 5월 16일이죠. 5.16 혁명이 났죠. 5월 달이 돼서 5월 16 그때가 내가 태어나서 자라던 곳 인천 계양에 모내는 시절이었습니다. 모내는 시절. 그러니까 모들을 내는데요. 우리 집엔 아버님이 농사 좀 많아가지고 모를 내게 되면 한 사흘에서 나흘을 모를 냅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두레 있죠. 두레 같이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그 조직이 돼서 협회 같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서 품앗이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근방에 그 일하는 일꾼들이 없으니까요. 그 근방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용 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전부 이게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농사 많은 집은 뭐 보통 하루에 보내는 사람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둘에 농기패가 있죠. 깽깽깽그닥깽그닥깽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농기 때 길게 해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쓰는 거 큰 깃발 있잖아요. 그거 대나무 큰 그 농기를 들고 그다음에 이 깽가리 그다음에 그 호적 그 피리 부는 사람 그다음에 소고 조그만 그 북두둥이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이 논에서 모래기 끝내고 저쪽 논으로 갈 적에 그렇게 합니다. 깽맥 하면서 갑니다. 그거는 일종의 단학과 그리고 힘든 걸 좀 이렇게 푸는 아마 그 일을 하고 이제 허리 구부리고 이제 머리를 내니까 힘들죠. 허리가 허리도 피고 허리도 풀고 다리도 풀고 아마 이런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낼 때인데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는 뭐 보도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저 라디오 소리로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는데 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학교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그 휴학입니다. 휴업. 학교를 휴학이 됩니다. 학교를 못 오게 했어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 모낼 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의 일을 더 돕기 위해서 다른 집이 모내는 나가서 모내는 거를 합니다. 품앗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모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머니도 모내러 가고, 또 아버지도 이제 가시기도 하고, 우리 집 일하는 모습 일꾼도 가고, 이렇게 가서 남의 집 가서 모내는데 일을 도우면 우리 모낼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또 품을 갚으러 옵니다. 이렇게 모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품삯을 줍니다. 뭐 돈을 주든지 쌀로 주든지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품앗이 농촌 일하는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여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학교 못 가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학교에 가서 또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5.16 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그때 보면은 1961년 5월 16일 소장 박정희의 주도로 지금 현재 당면 정부를 전복하고 군대들이 권력을 추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가는 거에 네, 좀 보이고 할법적 있습니다. 정치 이게 교류의 서울 선례를 시청인데요. 시청 앞에 달리고 시청 앞에 이제 탱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있고, 이제 한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제 하죠. 6.4 8기생,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 김종필 총재, 뭐 이후락 씨,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명 주체가 돼서 하죠. 그 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이 나겠습니다. 민주당이 신파 구파로 해가지고 뭐 싸우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배고픈 이 시절, 그 당시에는 뭐 보릿고개라고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보릿고개. 그때 보릿고개를 면해갔다. 이 나라를 지금 이 정치 후지고 낙후된 이 정치인들한테 맡겨가지고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나를 다시 좀 일으키자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뭐 우리 국민들을 볼 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혁명은 성공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혁명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는 쪽으로, 첫째가 이제 기아에서 해방시키자, 배고픔에서 해봅시다. 그 당시 사실상 뭐 별로 뭐 비료도 없고 뭐 농사 짓는데 거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소에서 나오는 소분, 소똥이죠. 개분 이런 거 가지고 좀 농사 짓는데, 그래가지고 소출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딴 사람보다 많이 지어도 우리 집에 소출이 많지 않습니다. 또 뭐 일꾼 세금 주고 또 경비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이제 고쳐나갑니다. 뭐 길도 좁은, 사람만 댕기는 지게지고 댕기는 길을 갖다가 넓혀서 니아까나 뭐 큰 경위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그다음에 산 야산은 개간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죠. 그렇게 한참 하다가 그다음에 1974년도 8월 15일 날 서울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때 생상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기념식장에서 그래서 문세강 제1구편 문세강이 쏜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총을 쏘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맞히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한테 총을 쐈습니다. 4방을 쐈는데 네 번째 총이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맞춰가지고 머리를 관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경수 국무라고 하는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날 이제 그때쯤 돼서는 저는 이제 학교를 나와가지고 현대건설에 있었습니다. 74년도에 그 현대건설에 있었는데 지하철 1호선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가 이거 그 서울 공사에서 그 서울 지하철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다 연결시킨 게 인천서 경인선이 그 서울역까지 연결을 시켜서 근로해서 청량리에서 지금은 뭐 이제 저 동두천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뭐 천안까지도 갑니다. 1호 서울 지하철이요. 그래서 그때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 지하철을 그 완공해서 시운전 다 끝내가지고 개통하는 날입니다. 이게 8월 15일 날이에요.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건데 이경수 여사가 적용돼서 사망이 되면서 지하철을 개통을 했는데 그렇게 축소시켜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나오는 게 그때 기념식장 서울 국립극장에서 지금 경호원들이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하얀 옷 입은 그 분이 이경수 여사가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장면,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비운의 우리 국가의 비운의 날이죠. 그래서 지하철도 개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경수 여사는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냥 슬픈 가운데 당당히 또 국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거기서 대신 국무 역할을 해서 당당히 청와대를 지켜나왔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쪽에 나라가 한참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고 할 적에 이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도 궁정동에 있는 그 안기부 거기서 그 총에 저격을 받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죠.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 가까이서 이렇게 여러 번 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내가 현대에 있을 적에 김신조가 넘어왔습니다. 김신조가 124 군부대를 끌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그쪽에 김신조가 이제 그 종로에서 잡히죠. 그리고 이제 총에 맞아 죽은 이제 우리나라 경찰도 있고 그쪽에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호 공사라고 해가지고 저 문산일 때부터 의정부 저쪽으로 전방쪽으로 해가지고 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방어선 지금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뚝을 싸서 이쪽에 북쪽으로는 견치돌을 쌓고 그 다음에 위는 넓게 차가 다니게 만들고 물이 내려가는 데는 용치라는 걸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을 해서 이제 그 뭐냐면 탱크 방어입니다. 탱크 견치돌을 이렇게 쌓아서 탱크가 못 나오고 탱크가 거기서 포를 쏴도 그거 부시고 뚫어가지고 넘어올라오려면은 시간이 몇십 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천에는 전부 그 용치라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기둥같이 이렇게 만들어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방으로 서울로 가는 데는 그 아마 대저리 건무소인가? 거기 건무소 그 서울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다리같이 만들어 놓고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콘크리트 기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마트 설치되어 있고 그 공사명이 그 당시에 비호 공사입니다. 비호 그 암호가 비호 공사가 되는데 각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다 그 구간 맡아서 오는데 우리가 문산 쪽에 그쪽에 공사를 했습니다. 광탄 문산 이쪽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하루에 일주일이면 몇 번씩 거기 헬기 타고 내려와서 오셔가지고 그 양반이 공사하는 진척을 직접 둘러보십니다.
예, 그쪽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뵙고 뭐 직접 뵙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보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관악 그 오산이 있는데 관악 컨트리 클럽이라고 골프장을 만드는데 그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휴일에 내려오십니다. 골프도 치시고 쉬시는데 거기 2층 집에 거기 박정희 대통령이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그 집이 있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데 그쪽에 우리 공사 현대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그 2층에서 양재기 노란 양재기에다 막걸리를 한 장씩 따라서 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한 잔씩 해야 된다. 뭐 못 오는 사람이고 술을 하는 사람이고 간에 무조건 그 막걸리를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시면 꼭 막걸리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씩 주면 한 잔씩 받는데 우리는 이제 뭐 습관대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해서 막걸리 마시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 친구들아 아이 그 술을 뭘 그렇게 돌아서 마시고 그래 그냥 마셔 괜찮아 그냥 마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걸리를 마셔본 적이 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의 기억이 되는 것은 제가 그때 그 현대 직원을 다닐 적에 계양에 사는 윤천이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계양에서 가련동 이장을 봤어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야무진 친구죠. 그 친구가 이장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일을 하는데 그 저쪽 동네 학현부락하고 붉은배 동네하고 그 넘어오는 산길인데 그 산을 돌아서 이렇게 길을 와야 돼요. 근데 그 직접 오게 되면 아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는 길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도잘 돼가지고 만드는 일, 그 만드는 일을 저하고 그 친구하고 이장부는 친구하고 돈을 대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이제 아마 그 당시 계양면인데 면사무소에서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금을 100만 원을 내려버렸습니다. 100만 원. 우리 공사하는 데는 사실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내려보낸 거를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 성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수돗물 간이 수도 지하수 파가지고 간이 수도 만드는 거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도 공사하는데도 그것도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전부 그 산 위 밑에다가 파가지고 그 동네로 쭉 나무도 파가지고 파이프를 묻어서 집이 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돈을 보탰어요. 그 친구도 많이 보태고 저도 이제 보태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에 선거인단 그 대의원 거기에 선거에 나가 당선돼 가지고 선거인단도 했죠. 그 당시 최초로 명예직이죠. 그게 아주 그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쭉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같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기초적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경부고속도로 그때 차도 없고 차 생산도 안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그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현대 뭐 정정희 회장이 주관이 돼서 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그때 차도 없는데 그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김대중 그 대통령이나 그 민주당의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저기 그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거기에 와서 막 둘러넣어서 이 도자 포크레인이 불도자가 막 밀고 오는데 공사를 못하게 막 막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사진도 지금 현재 뭐 인터넷 들어가면 사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그걸 물리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뭐 나라에 세금도 없으니 별로 못합니까? 돈이 없는데 월남에 파병했던 군인들이 미군들한테 받는 거 달러 월급 그거를 그 국가에서 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사를 사실상 한 겁니다. 그게.
이러한 사안은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8.15를 기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8월 15일 되면 지금 현재 중앙에 TV 방송에서도 많이 또 나올 건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 민노총에서 장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좌파들한테 장악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띄우려고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좌파였든지 종북 세력이든지 아니면 주사파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자동차 가지고 살고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이런 거는 만들어 놓은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북 좌파들은 김일성이 그 사상에 묶여서 그다음에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눈치 보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뭐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사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나라가 잘 사는 가운데 음악을 하든지 딴따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이북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교소를 하든지 합상을 하든지 하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부정한다든지 또는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실정을 이북에다가 의존하고 이북의 지시를 받고 이북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안들을 긴 얘기를 제가 자세히 다 못하겠습니다만 박근영 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동생 박근영 씨를 내가 한 2번 만나서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점심 식사를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박근영 씨가 수첩에다 쭉 적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안, 이런 거를 발췌해서 그걸 앞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책으로 남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근영 따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이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때 지원 유세에 왔을 적에 그때 뵙고 그때 이렇게 악수하니까 그 뒤에 비서가 와서 손이 부니까 손이 나약해서 부니까 손만 갖다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손만 대고 꼭 잡진 말라고 하는 얘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15가 내일 모레 글피가 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대략적인 얘기라도 내가 실지 보고 느낀 거 그 당시 있었던 사항을 여러분에게 생생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겪지 못한 학자나 또는 대학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천지차이 다르다 하는 뜻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게 많지 않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때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8월 15일 정말 국무 같은 우리 대통령 부인, 역대 우리 대통령 부인들 내가 쭉 다 지켜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그다음에 누구야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이시호, 김대중 대통령 부인, 하여튼 다 지켜봤는데 저는 유경수 여사 같이 정말 국모다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신 분,
여러분들 아마 그 책에 보시면 양말을 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양말 발뒤꿈치가 뚫어진 거, 그걸 바늘로 기어서 신게끔 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이라 보셨죠. 그 양반은 국민들한테 무슨 나 이렇게 산다, 뭐 나 이렇게 검색해서 산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군대,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군대 그 부인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키웠고, 정말 우리가 100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국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유명한 한국을 발전시킨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발전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의 좌파 종북 세력만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죄 없는 거 지금 현재 구속을 4년씩이나 지금 현재 구속을 시켜놓고, 그거 못 내오게, 저기 사면 못 시키게, 그냥 저기 이제 시위 집회 뭐 그냥 뭐 저 청와대 게시판에 막 띄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무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1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아봐도 그때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그동안에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 삐뚤어 나가고 반대로만 나가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지,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이바지하고 나라를 위해서 좀 돕고 나라를 위해서 발전에 대해서 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맨 생각하는 게 이북, 중국, 이 공산당에 젖은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공산당이라는 건 100개 100번 갖다 놔도 그런 데는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가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을 앞으로 사흘 남겨놓고 여러분에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